근데 이거 저기 중학교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전부 다 1씩 더한다. 그래서 3 맞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맞죠? 예. 지수에다 1 더하면 3이죠? 지수에다 1 더하면 2죠? 지수에 1 더하면 2죠? 얘네 곱하면 12이라고 하는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한 것들을 곱해주면 약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놈보다 더 심화되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인강을 보시고 조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에서 약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들을 수업을 하긴 했거든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풀어드릴 거는 없어요. 11번이 조금 기호 표현이 있긴 한데 어렵진 않아. 간단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요. 유형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 보시면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인데 방정식에서 식 하나만 주는데 문자가 x, y, z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 값으로서 나오는 해가 총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번 문제 같은 경우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x하고 y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정수 2개를 곱해서 6이 나오는 건 몇 개 안 돼요.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죠? 정수란 말이 없으면 엄청 많겠지만, 예. 정수란 말이 없으니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중에서 곱해서 6 나오는 건 1, 6, 2, 3밖에 없어. 그럼 1, 6하고 2, 3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마 붙여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보다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이 빠짐없이 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노가다성으로 직접 구하는 거예요. 직접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일단은 직접 구하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여기 up으로 나와 있는 16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유형 사약. 자, 2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세 종류의 볼펜을 합하여 3,000원어치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 동네는 물가가 되게 싸네. 200원짜리 볼펜이 있냐 요즘에? 300원짜리, 500원짜리 볼펜이 있어? 웬만하면 다 1,000원, 500원짜리 있어?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불펜이래. 볼펜 이런 거 산 적이 없으니까 나 때는 100원, 200원 막 이러긴 했었는데 아직도 200원짜리가 있구나. 아무튼 자, 3,000원어치 산대요. 자, 그랬을 때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200원짜리 사는 개수를 X개라고 잡고요. 300원짜리 사는 개수를 Y개라고 잡고요. 500원짜리 사는 개수를 Z개라고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풀 게 이제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아니라 총 금액이 얼마 돼야 돼? 3,000원 돼야 되잖아. 200원짜리 X개 사면 200X겠죠. 그 다음 자 300원짜리 Y개 사면 300Y겠죠. 그죠? 그 다음에 500원짜리 Z개 사면 500Z겠죠. 이거를 더한 게 3,000원 되게끔 XYZ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말이 있어요? 세 종류의 볼펜은 적어도 하나씩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X, Y, Z는 자연수만 되는 거죠? 0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최소한 한 개씩은 사야 된다라는 건데 얘를 어떻게 푸느냐? 보통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X, Y, Z를 생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면 돼요. Z가 1일 경우, Z가 2일 경우, Z가 0일 경우는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자연수만 되니까요. Z가 1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00X 플러스 300Y가 얼마인 거야? 네, 2,500원인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이제 만족하는 XY 순서상을 따라라라 구하시면 돼요. 몇 개 있겠죠, 그죠? Y가 1일 때 X가 얼마, Y가 2일 때 X가 얼마, Y가 3일 때 X가 얼마,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노가다성으로 구하셔야 돼요. 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100 나누면 2x 플러스 3y는 25가 되는 거고요. x하고 y 순서상을 잡아볼게요. 자, y가 1일 때, 자, y부터 잡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y가 홀수기 때문에. 그죠? y가 홀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y를 먼저 잡는 게 좋아요. y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 넘어가면 22가 되죠? 그럼 11 나오겠네요? 그럼 y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y가 2가 되면 얘가 6 되는 거야. 그럼 6 돼서 넘어가면 얘가 홀수잖아. 2x가 홀수가 되는 정수 x는 죽어도 없어요. 그럼 2일 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y가 3일 때 되겠죠. 5일 때 되겠죠. 7일 때 되고요. 9일 때는요. 안 되죠. 예, 그래서 x값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요. 경우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z가 2일 때 가겠습니다. 그럼 200x 플러스 아이 귀찮다. 100 나는 거 바로 써버리자잉. 2x 플러스 3y가 얼마가 되는 거니? z가 2니까 1000원에서 빼버리니까 2000 되는 거죠? 그럼 이때도 x, y 순서쌍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아유 칸이 좀 모자란데 여기다 할게요. x하고 y 순서쌍을 구해봅시다. 자, x하고 y가 얼마일 때를 잡는 게 편할 거예요. y가 0은 안 되고요. 1도 안 되겠죠? 왜냐면 1 들어가면 홀수로 빼버리니까 왜 2000이야? 20이지. 멍청이. 미안합니다. 자, 홀수로 빼버리니까 2x는 17. 안 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y가 2일 때부터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면 z가 2일 때도 몇 개 이렇게 되고요. z가 3일 때도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노가다성으로 다 하셔야 돼요. 좀 길겠죠? 괜찮아요? 근데 풀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요까지만 필기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풀어보실까요? 답 나왔어요? 뭐, 제 계산 실수한 거 없죠? 맞을 건데. 답이요. 잠깐만요.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11개. 그죠?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11쌍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11쌍 다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가 조금 좀 귀찮은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요거는 개념 원리할 때도 없었던 내용인데 이게 원래는 교과과정은 아니긴 한데 그냥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냥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줄 건데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4명의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각자 다른 한 명의 보고서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명이 보고서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 근데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거를 확인하면 안 돼요. 내가 쓴 거 내가 어떻게 확인해?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자기 거가 아닌 거를 보고서를 뭐예요? 보고서를 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닌 거를 갖게 되는 경우의 수.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란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용어가 이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란순열. 그래서 교란순열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 두 사람만 있다라고 쳐봐요. A하고 B 두 사람이 있는데 요놈의 보고서가 A라는 보고서, B라는 보고서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기 거가 아닌 보고서를 보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죠. A는 B 거 보고 B는 A 거 보고. 그죠? 앞자리가 A 거고 뒷자리가 B 거라고 한다면 B, A 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요번에 이제 세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A, B, C 세 사람이야. 각자의 보고서가 A고 B고 C예요. 그럼 이 세 사람이 자기 거가 아닌 걸 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B, C, A 하나하고 C, A, B 하나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란순열 2개짜리는 경우의 수 1이고요. 교란순열 3개짜리는 경우의 수 2고요. 교란순열 4개짜리가 있어요. 4개짜리는 경우의 수가 9예요. 실제로 노가다로 다 배열을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실제로도 고1 수준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교란순열 문제를 풀 때는 일일이 다 노가다를 하거든요. 됐습니까? 9고요. 그 다음 5개짜리가 있어요. 5개짜리는 교란순열 11가지다 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거가 하나씩 딸린 상황에서 자기 거가 아닌 걸 갖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 5명의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잠깐 나갔다 온 거야.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의자에 앉을 때 모두 자기 자리가 아니었던 자리에 앉는 방법의 수. 이것도 교란순열이죠. 자기 거가 아니었던 거를 갖게 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개짜리 교란순열, 3개짜리 교란순열, 4개짜리, 5개짜리를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1, 2, 9, 11로요. 6개짜리 교란순열은 안 나와요. 왜요? 아, 잘 안 나와요. 아, 잠깐만. 아, 미안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나 미쳤나봐. 근데 미쳤다. 돌았다, 내가. 11가지가 아니다. 44가지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나올 정도면 교란순열 4개짜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교란순열 5개짜리는 44가지인데 44가지를 노가다성으로 다 쓸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란순열은 서술형 나오면 4개짜리만 나오고 9가지니까 그거는 직접 다 구하시는 걸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외에 객관식 나오면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를 외운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괜찮아요?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7번은 교란순열 4개짜리잖아요. 그죠? 자기 거가 아닌 거 4개짜리 4명이니까 그죠? 4개짜리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좀 필기 좀 해두셔요. 교란순열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이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혹시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 노가다성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일이 쓰라고요. 근데 네. 지금 방법을 쓰고 구하라고 하면은 네. 9가지라서 해도 그냥 쉽지 않았어요. 그냥 수 9만 쓰시면 돼요. 옛날에 중학교 때는 9가지를 붙여 써야 되잖아. 근데 고등과정은 가지를 붙여 쓰진 않아요. 근데 그냥 쓸 때 그냥 다 예. 가지 빼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의 수가 얼마냐? 수가 얼마니까 수. 그죠? 걔도 안 써도 되는 9개도 안 써도 돼요. 그냥 9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진 않아요. 네. 자, 근데 이거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외우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개짜리 교란순열 1이죠. 이거는 뭐 만들어보는 거 쉽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 3개짜리 교란순열 2죠. 그럼 여기는 1하고 2 갖다가 여기는 9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얘네 둘이 더해요. 더해요. 자, 내가 4개짜리 교란순열 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앞에 있는 2개를 더해서 4개짜리죠. 걔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얼마야? 3이죠. 그걸 곱하면 돼요. 2개 더해서 3을 곱하면 얘가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럼 얘는 뭐겠어? 둘이 더해서 4를 곱하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6개짜리도 할 수 있어. 둘이 더해서 5를 곱하면 나와요. 근데 숫자가 무진장 크죠? 몇백 몇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고3까지도 내가 여태까지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6개짜리 교란순열은 없었어. 그러니까 5개짜리만 그냥 외우면 끝나. 실제로 고3 애들도 이거 외우라 그래. 경우의 수 문제에서. 알겠죠? 네. 알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깜짝이야. 자, 근데 교란순열을 가장한 요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일렬로 배열하여 5자리 자연수 A1, A2, A3, A4, A5라고 하는 5자리의 숫자를 만들 건데 자, A2는 무조건 2여야 된대요. 자, 두 번째 숫자는 2여야 된대요. 그죠? 5자리 숫자인데
A1, A2, A3, A4, A5야. 얘는 2로 고정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써있는 거 보실래요? K가 1, 3, 4, 5일 때는, 즉 요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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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일 때는 AK는 K랑 같으면 안 돼요. K가 1인 거죠. 그럼 얘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얘는 K가 3인 거죠. 얘는 3이 아니어야 돼. 4가 아니어야 돼. 5가 아니어야 돼. 뭐야? 4개짜리 교란순열이죠? 이해돼?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어도 걔 무시하고 그냥 1, 3, 4, 5가 1, 3, 4, 5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걸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교란순열이잖아, 내용이.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쉽죠? 제 마음 같아선 4개짜리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라고 시키고 싶지만 각자 한번 해보세요. 각자 한번 해보세요. 4개짜리 궁금하면 써봐. 1, 2, 3, 4 갖다가 배열하는데 각자리 숫자가 1, 2, 3, 4 숫자가 요 순서 배열이 아닌 걸로 해보면 돼요. 그럼 제일 앞에 2 쓰시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쓸지 이제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3 쓰시고 누구누구 4 쓰시고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빠짐없이 빠짐없이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작은 수부터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는 교란순열과는 좀 거리가 먼데 이건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A에서 F까지 가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A에서 C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C에서 F 가는 경우의 수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A에서 C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실래요? 자, 같은 꼭지점 또는 모서리를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데요. 그죠? 그럼 일일이 써보면 되는 거야. 자, 일단 AC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 A에서 다른 놈 들렀다가 C 가는 경우 뭘까요? A, B, C 있겠죠. 자, 화살표 귀찮으니까 그냥 A, B, C라고 쓸게요. 상관없죠? A에서 B 갔다가 C 가겠다 이 말이에요. A, C도 있고요. 네. 자, 또 뭐도 있어요? A, D, C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죠. 뭡니까? A, B, D, C. A에서 B 갔다가 D 갔다가 C 가는 거. A, B, D, C. 그 다음 뭐도 있어요? A, D, B, C. 예, 좋습니다. A, D, B, C. 자, 그럼 내가 일일이 늘어뜨려서 썼는데 이거를 어떤 순서대로 어떤 규칙을 갖고 쓴 것 같아? 최대한 점의 개수를 적게 지나는 것부터 써보는 거야. 다이렉트로 가는 거, 그 다음 하나 들렀다 가는 거, 2개 들렀다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빠뜨리지 않고 쓸 수가 있다고요. 2개짜리는 몇 개 있을까? 3개짜리는 몇 개 있을까? 4개짜리는 몇 개 있을까? 혹시 5개짜리는 있을까? 없겠죠? A에서 C 가는 것만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 C에서 F 가는 경우도 몇 가지예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겠죠? 그럼 5개 곱하기 5개로 하면 되잖아요. 곱의 법칙. 답은 25가지예요. 괜찮아요? 이걸 한 번에 A에서 C 거쳐서 가는 거, A에서 F로 가는 거 한 번에 세려면 AC, F, AC, GF, AC, EF 이런 식으로 세면 곤란해요. 이걸 노가다성으로 다 세라는 얘기가 아니야. 좀 끊어줄 수 있잖아. A에서 C 가는 거 먼저, 그 다음 C에서 F 가는 거 나중에. 그래서 각각 경우의 수 나온 걸 곱하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것이 더 편하겠죠. 그죠? 됐어요? 그럼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이 있을 때 경우의 수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쉬우니까 22번만 슬쩍 여러분이 풀어보라고 좀 시키고 싶은데 풀어보세요, 한번. 풀 시간은 2분 드릴게요. 예습했구나. 인강 들을 때? 아. 맞췄어? 아, 그래?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B하고 C 사이에 길이 X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알았어? 굿, 좋아. 얘는 개 써야 돼요? 아니요. 그냥 몇 쓰시면 돼요. 이건 단위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이거 단위 개 안 썼다라고 틀리고 막 그러진 않아. 이거 X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하죠? 그죠? 자, 경로는 이렇게 네 경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경로라고 얘기해요. 경로. ABD도 있고 ACD, ABCD, ACBD가 있어. 자, ABD는 몇 가지? 예, 9가지죠. 3 곱하기 3이니까요. 그 다음 ACD는 몇 가지죠? 2 곱하기 2니까 4가지고요. ABCD는 3 곱하기 X 곱하기 2죠? 6X가 될 거예요. 그 다음 ACBD는 2 곱하기 X 곱하기 ACBD. 이것도 6X인가요? 맞죠? 네. 그럼 이걸 싹 다 더한 게 60이다 라고 써놓으면 X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12X 플러스 13은 61. 그럼 12X는 48, X는 4 나오네요. 괜찮죠?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23번은 그냥 뭐 웬만하면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24번이랑 25번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24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모양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연결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를 끌어놨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봐봐. 얘하고 얘는 지금 떨어져 있어. 얘하고 얘는 떨어져 있어. 이런 연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얘도 그림이 찌그러져 있지만 얘랑 연결 상태가 별 다를 바가 없어. 동의해요? 이거 좀 이렇게 직각으로 펴주시고 직각으로 펴주고 이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버리면 얘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연결 상태가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영역을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삥 둘러가면서 우리가 색칠을 할 거야. A, B, C, D 순서대로. 자, 그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볼 건데, 자, 잘 봐라. 일단 색깔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B에 칠할 거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요 놈을 여기 칠한 색깔 3가지 제외하고 칠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자 C에 칠하는 거를 우리가 몇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3가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야. 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번엔 D를 칠할 건데 그럼 D를 칠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색이 요 색하고 요 색이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요 서로 같은 색을 칠했을 수도 있고 다른 색을 칠했을 수도 있어. 왜? 원래 4, 3, 2인데 3이 된 경우는 3이 된 이유는 뭐예요? 얘랑 같은 색을 칠하는 거 한 가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얘가 3가지가 된 거거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 색이라고 생각을 해봐. 빨간색, 빨간색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가 다른 색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야. 그럼 지금 A와 C가 같은 경우와 A와 C가 다른 경우로 나뉜 거 아니에요? 그럼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그냥 한 번에 쫙 하고 깔끔하게 한 덩어리로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참 좋겠지만 이럴 때와 저럴 때 나뉠 때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아빠한테는
아빠는 국어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국어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아빠는 피자를 사줘. 근데 엄마는 수학 시험을 중요시 생각해. 그래서 엄마한테는 수학 시험을 잘 봐야지만 피자를 사줘. 그럼 아빠의 경우와 엄마의 경우로 나뉘는 거잖아. 내가 피자를 먹는 경우의 수는. 이해돼요? 그래서 아빠의 경우와 플러스 엄마의 경우를 따로따로 하듯이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같을 때도 다를 때도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경우의 수와 요놈의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더하면 최종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A씨 같은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씨 같은 경우는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A, B, C, D. 자, 여기 H라는 경우에서 4가지예요. BH라는 경우에서 3가지입니다. 그 다음 CH라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A하고 C가 같다며. A하고 C가 같다며. 그럼 봐봐. 내가 A를 칠하고 그 다음 B 칠하고 그 다음 C를 칠할 차례인데 C에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이 갈라져요? 아니죠. A에 이미 칠해져 있는 색을 그대로 칠할 수밖에 없어. 즉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한 가지야. 이해돼? 선택권이 없어. 얘랑 같은 색을 칠해버릴 거잖아. 여기 빨간색이 칠해져 있어. 그럼 여기 무조건 빨간색인 거야. 그럼 얘는 달라지는 경우의 수의 곱셈이 쓰이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색 칠했으니까 뒤에다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그렇죠.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같은 색을 칠할 거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 칠하는 거는 얘 칠한 거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예요. 알겠죠? 요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에서 얘가 한 가지가 되는 거. 경우 나누는 것도 포인트고요. 얘를 제대로 구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4313 곱하면 돼요. 그러면 36가지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C 다른 경우도 볼게요. AC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갈라주시고요. 얘가 A야, 얘가 B야, 얘가 C야, 얘가 D야. 자, 여기 칠한 거 몇 가지? 4가지. B는 3가지. 여기 몇 가지일까요? 2가지예요. 왜냐면 얘랑 얘랑 다른 색이라 그랬으니까 이 색을 피해야 돼요. 그래. 얘가 빨간색 칠해져 있으면 빨간색 못 칠하는 거야. 그럼 3가지 남는데 그 3가지 중에서 여기 칠한 것도 못 칠하잖아. B에 칠한 것도 못 칠하잖아. 내 말 이해돼? B에 칠한 것도 피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2가지 색을 다 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D는요. 얘랑 얘랑 다른 색이 칠해져 있죠.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 검정색? 그럼 2가지 색 다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2가지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4322 곱해서 얘는 48가지가 나옵니다. 총 답은 몇 가지예요? 예, 84가지가 되겠죠. 5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문제도 바로 풀게요. 요거 일단 필기 좀 해두시고요. 밑에 문제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유미야, 이따가 자습 시간에 순열을 봐둘래? 내가 순열 수업해놓은 게 그렇게 걸리고? 네. 왜냐면 뒷시간에 조합을 바로 해버리게. 네. 괜찮을 것 같아? 네. 어린다. 그 지혜도 순열 조합 혹시 모르면은 보강해줄게. 알겠죠? 왜요? 아니요. 시간 약속 따로 잡아가지고. 알겠죠? 네, 그거는 수업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그러려고요. 될 수 있으면 오늘 해버리려고. 같이 나가야지. 자, 필기 다 하셨죠? 자, 다 하셨으면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 보세요. 비슷한 모양의 분포가 보이고 있죠. 모양이. 그죠? 십자가 모양으로 삥 돌아가면서 얘네 둘이 떨어져 있고 얘네 둘이 떨어져 있는 아까 모양이랑 비슷한 거야. 네.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의 연결 상태 이해되십니까? 괜찮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다 칠할 건데 여기 얘는 이 혹이 달려 있어요. 이 혹은 걔 무시하시고요. 나중에 칠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혹은요. 여기 칠한 색만 제외하고 무조건 2가지가 되기 때문에. 자, 총 색깔이 빨, 노, 파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칠한 색 제외하고 2가지만 칠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제일 마지막에 칠한다라고 생각을 아예 해버리면 편해.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십자가 모양 얘부터 먼저 이 딱지 모양 있죠. 이 딱지 모양부터 우리가 칠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어떻게 됩니까? 3, 2, 얘는 2야? 요럼 칠할 때 문제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 경우와 얘네들이 다를 경우를 나눠서 봐야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름을 좀 써놓을게요.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럴 때 A, C가 같을 경우와 A, C가 다를 경우로 나눌게요. 첫 번째 A, C가 다를 경우. 자, 같을부터요. 같을부터 해야죠. 아까 같을부터 했으니까 같을 경우.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이죠? 2죠? 같대요. 예, 1입니다. 얘는요? 2죠. 그리고 나서 2 맞죠? 얘네들이 같은 색이니까 두 가지 색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얘 칠하면 돼요. 이 몇 가지? 두 가지로 똑같아요. 이해돼? 그럼 여기 3, 2, 1, 2, 2 곱하면 돼요. 그러면 24가지가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제가 계속 풀면 심심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풀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 네. 풀었어? 오, 빠르네. 그러면 3, 2, 1, 2, 12. 답은 36. 자, 이렇게 나옵니다. 3, 2, 1, 1이죠? 얘네들이 다른 색 칠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얘는 2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다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따라오고 있네. 좋아요. 물론 얘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고1 수준에서 그렇게까지는, 니네 선생님이 악마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까지는 않네요. 네. 그 다음 유형 8 가겠습니다. 유형 8 경우의 수에서 마지막 유형인데요. 유형 8을 보시면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라고 돼 있어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는 같을 때도 있고요, 다를 때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동전의 종류가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쳐봐요. 1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1개 있어요. 그럼 지불 방법의 수를 볼게요. 1번 방법. 지불하는 방법이야. 그럼 내가 100원짜리를 몇 개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따지겠죠. 그리고 500원짜리를 몇 개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따지겠죠. 그죠? 그러면 1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왜? 안 낸다도 있잖아. 그리고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빵개 낸다가 추가되는 거야. 총 4가지예요. 맞아요? 그럼 4 곱하기 500원짜리에 대해서도 역시 안 낸다, 1개 낸다니까. 2가지 경우에서 맞아요? 그럼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8 이렇게 나올 텐데, 그 8이라고 하는 건 요거 빵개인 것도 있잖아. 빵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돈을 아예 안 낸 거잖아. 근데 무슨 지불을 한 거야 그게? 얘도 빵개 가능하잖아요. 여기 있는 8가지 중에 빵개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경우를 써볼게. 알았어. 빵 1, 2, 3이고요. 얘는 빵 1이고요. 이렇게 내는 거, 이렇게 내는 거, 이렇게 내는 거, 이렇게 내는 거, 이렇게 해서 8가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빵개가 있다고요. 빵개가 무슨 웃긴다. 빵개가 있잖아. 이 빵개는 실제로 지불한 거가 아니거든. 그럼 요건 지불한 방법에서 한 가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7가지거든요. 눈이 참 스펙타클하게 나오네. 눈이 확 꺾여버리네. 자, 7가지예요. 한 개 왜 빼는지 알겠죠? 빵개 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지불하는 금액의 수도 볼게요. 금액. 지불하는 금액이 여기 있는 7가지가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금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금액의 수도 역시
4 곱하기 2 빼기 1 해서 7가지로 끝나요. 그럼 지불하는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가 지금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경우를 좀 달리 한번 해볼게요. 자, 100원짜리가 6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1개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래놓고 자, 첫 번째 방법을 가볼게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로 생각할 수 있는 거 7개고요. 얘로 생각하는 거 2개죠? 그래서 빼기 1 하면 얼마 나와요? 13 나오죠? 이건 지불하는 방법의 수야. 알겠니? 근데 두 번째로 금액을 볼게요. 금액. 내가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13가지를 한번 쭉 써볼게요. 자, 뭐냐면 요거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얘는 0개, 1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하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총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빵개 빼가지고 13가지가 된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잘 봐. 내가 어떤 두 놈을 보도록 할게요. 그 두 놈이 뭐냐면 빵개 1개 낸 거하고요. 5개 빵개 낸 거를 한번 볼게요. 빵개 1개 낸 거는 100원짜리 아예 안 낸 거야. 500원짜리 하나만 딱 던져준 거야. 그죠? 깔끔하죠? 근데 만약에 5개 빵개를 줬다라는 건 500원짜리 5개를 주고 100원짜리 5개를 주고요. 500원짜리 안 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네들은 분명히 다른 거야.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 왜? 500원짜리 하나 주면 되는데 짤랑짤랑거리고 100원짜리 5개를 줄 거잖아.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다른 방법이라고요. 그죠? 내가 너한테 돈을 줄 건데 500원짜리 하나 주는 게 좋아? 100원짜리 5개 주는 게 좋아? 500원짜리 하나 주는 게 훨씬 낫잖아. 그럼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지불하는 금액의 수로 본다면 그냥 500원이라는 액수를 준 거잖아요. 즉 얘네들을 묶어서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지불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있는지 일일이 다 세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일일이 세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일일이 세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얘네들일 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죠. 지불하는 방법이나 지불하는 금액이나 다 달라요. 그죠? 하지만 얘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큰 화폐 단위인 5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는 100원짜리가 5개 이상 있어요.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화폐 단위를 대신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맞죠? 이건 100원짜리가 충분하지 않아. 500원을 대체할 수 있는 100원짜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5개 이상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겹치지 않았는데 얘는 5개 이상 있어버리니까 겹쳐버리는 거야. 그럼 이럴 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법을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5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는 1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5개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황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100원짜리 11개로 바뀌는 거야. 500원짜리 빵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쪼개주는 거야. 야, 500원짜리 너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500원 너는 더 이상 금액으로서 필요가 없어. 야, 너 100원짜리로 흩어져. 이거야. 이해되니? 그럼 100원짜리가 11개가 되는 상황이죠? 이 100원짜리 11개를 갖다가 지불하는 금액의 수로 본다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로 본다면 그 금액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쪼개고 난 다음에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개 갖다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2개죠? 그 중에 빵개 있죠? 마이너스 1에서 11개. 이해되세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큰 화폐 단위를 대체할 수 있는 작은 화폐 단위가 있다면 그 큰 화폐 단위를 쪼개주면 돼요. 네. 큰 화폐 단위를 대체할 수 있는 작은 화폐 단위가 충분하다면 큰 화폐 단위를 쪼개서 작은 화폐 단위로 맞춰주면 된다. 이 얘기야. 100원짜리가 5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쪼개버리라고. 100원짜리 5개. 그럼 100원짜리 11개가 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서 방법의 수로 계산하면 그게 금액의 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큰 단위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꾸어 생각한다고요.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꾼다고. 슈퍼에 가서 아줌마 이거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100원짜리 다시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총 100원짜리 11개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금액의 수로, 방법의 수로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이 상황에서의 금액의 수가 되는 거야.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26번 문제인데요. 26번 문제. 1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방법의 수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방법의 수예요. 그냥 있는 상태로 곱하고 빼기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10원짜리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4가지죠? 그 다음 100원짜리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 4가지고요. 500원짜리는 3가지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1 빼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47가지가 나오겠죠.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26번에 헷갈릴 거 없어. 반면에 자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거는 만원짜리 1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만원짜리 3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사용해서 거스름 돈 없이 그냥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방법의 수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래요? 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요. 만원짜리 한 장으로도 줄 수 있지만 5천원짜리 2장으로도 줄 수 있잖아. 자 2만원은요 만원짜리 2장 줄 수도 있고요 만원짜리 한 장과 5천원짜리 2장으로도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왜 겹치는 게 발생을 하죠? 5천원짜리 2장이 만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게 생기는 거잖아. 자, 만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는 5천원짜리가 있네. 그러면 만원짜리를 쪼개서 5천원짜리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만원짜리 3장을 쪼개면 5천원짜리 몇 장 나오죠? 6장 나오죠. 그러니까 상황이 뭘로 바뀐 거야? 1000원짜리가 3장이고요. 5천원짜리가 몇 장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있던 2장에다가 6장이 생겨서 8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갖다가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보시면 그게 금액의 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큰 단위를 쪼개주면 돼요. 쪼개주면 겹치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9 빼기 1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4, 9, 36 빼기 1이니까 35가지가 나오겠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28번은 이거 합친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